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영상이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자, 간략하게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1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선생님이 화면에 띄우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배경, 전개, 결과 이런 순서대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이 세계대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부터 보면 자, 먼저 삼국동맹이라고 하는 여러 국가가 연합된 하나의 모임체와 삼국협상이라고 하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3개씩 보여지고 있는데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라고 하는 3개의 국가의 명칭이 보이고 있고요. 삼국협상은 일명 연합국이라고 불리고도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한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웠을 때 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 적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로코 지역의 장악권을 두고 갈등을 하는 등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프랑스 혼자의 힘으로도 독일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런 3대3의 갈등 구조가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러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제국주의의 갈등 요소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칸반도 지역에서도 전쟁과 뭔가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발칸반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로 이야기되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이 발칸반도에서는 작은 소국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전쟁이나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환경이 예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또 다른 갈등으로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갈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라브족은요,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르만주의, 요 게르만족들은 독일 계통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가장 이해가 쉽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러시아와 독일이 각각의 민족의 우소성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고, 이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연도를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1914년입니다. 자,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으로 결국 세계대전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시내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빵빵빵 권총으로 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황제가 되는 것인데 황제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도자 타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세르비아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계통, 러시아와 연결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갈등 구조에서 빵 하고 터지는 사건, 트리거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곧 전쟁으로 변화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세르비아한테 이제 전쟁을 선포하니까 세르비아 계통의 이 동맹들도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빵 하고 진짜 세계대전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계대전의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는 사실 여러분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독일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전쟁을 이끌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탈리아를 여기서 보면 삼국 동맹 쪽에 있었죠? 근데 도망갑니다. 어디로? 협상국.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는 왜 도망갔을까요? 굳이? 네.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 동맹이 삼국 협상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편을 옮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신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영국이 독일 세력들을 봉쇄합니다. 독일은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없어요. 독일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독일은 이 봉쇄책을 뚫기 위해서 새로운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독일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어떤 선박이든 잠수함에서 미사일 쏴서 다 좌초시키는 겁니다. 격파시키는 거고요. 문제는 영국 배 하나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 배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느냐? 미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루시타니아호라고 해서 교과서 189쪽에 그 내용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갈등이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최강국이자 부를 축적한 국가였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자 힘이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이 연합국 쪽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굳어지게 되거나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독일 내에서도 미국이 참전하게 되자 우리가 이 상태로는 전쟁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독일 내에서 혁명이 발생해서요. 독일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성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성 한번 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총력전입니다. 자, 총력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토탈어입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국지전이라고 해서 그 전방이나 그 앞부분에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뀐 거죠?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없이 모두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신무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탱크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화학무기, 독가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관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무기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참호전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땅굴을 파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미 너무 많은 병력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냥 평지에서 총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땅굴을 파서 일명 뭐 스나이퍼, 저격수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빵빵빵 하면 쏘면서 서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장기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총력전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축구 잘 알죠? 농구도 잘 알겠죠? 그냥 전원 공격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무기로 대표되는 것은 탱크입니다. 탱크.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탱크의 모양하고는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런 모양의 탱크 모양이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좀 개량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탱크의 모양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탱크의 기본은 여러분이 뭐 생각해 봤겠지만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처음에 워낙 낯선 고철 덩어리였기 때문에 저게 물을 실은 뭐 탱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참호를 뚫고 뭐 돌격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었죠. 세 번째 참호전입니다. 이렇게 땅굴 파서 여기서 미사일 총이나 빵빵빵 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 아까 봤던 거 한 번 더 정리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연도 적어놨죠? 1914년에 이 1차 세계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5년 뒤인 파리 강화회의로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지속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겠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승전국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패전국인 독일에게 너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승전국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너희 독일 때문에
자, 종이 쳤네요. 너희 독일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돈을 많이 썼어. 독일 뭐 내놔? 돈 내놔. 배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했고요. 독일이 전쟁 과정에서 이긴 획득한 식민지 뭐 이런 기타 부들을 다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군비 축소의 모습도 내용도 이 베르사유 조약 내용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입장에서 이 베르사유 조약은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황이 물가가 폭등해서 이미 돈이 없어요, 전쟁으로. 근데 승전국들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배째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또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제연맹입니다. 자, 여러 국가 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뭐 전 세계를 방치해 두면 또 전쟁이 발생할 수 있겠고 인류가 피해를 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회의 기구인 국제연맹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연맹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슈퍼파워로 대표되는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지 않게 되며 군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내용은 아마 교과서 191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국제연맹과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배울 UN, 국제연합과 구분을 해 두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국제연합은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긴 했고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각국의 그 뭔가 뭐 분쟁과 전쟁 사태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1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자, 여러분이 혹시 학습지에서 빈칸을 채우고 싶다면 이 화면을 잠깐 일시 정지해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교과서 188쪽에 있는 그 자료들을 가져온 겁니다. 출처는 미래엔 교과서에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독일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맹을 만들었고 독일도 본인을 지켜내기 위해서 삼국협상을 만들면서 이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싸우면 돼요. 그런데 다른 국가도 그 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크기의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되면서 이것을 보복하고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삼국협상의 라인의 국가들도 반대쪽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커진 겁니다. 자, 다 교과서의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 중요하죠. 왜? 바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1차 세계대전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총력전, 신무기 등장, 참호전 반드시 확인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 그리고 베르사유의 조약의 한계를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데 독일은 발가벗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돈이 없고 다 뺏겼습니다. 자, 식민지도 뺏겼고요. 자, 빼앗은 영토도 뺏기고요. 군대도 축소되거나 없어지고요. 전쟁 배상금 엄청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결국 뭐 택했다? 다시 전쟁을 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확인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에게 따로 질문을 해보거나 교과서의 내용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